안녕하세요. 아랫동네 널새들의 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예요. 그래서 오카리나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한국에 와서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온 가족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7년 정도 살다가 두 번째는 2006년도에 다시 재탈북을 해서 한국에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고 그 뒤로 제가 브로커를 따라서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평안북도 구장이라는 지역에서 왔는데요. 보통 보면은 함경북도 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저는 특이하게 평안북도 쪽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배울 때 제가 건너가다 보니까 한국어보다는 중국말이 오히려 더 편할 정도로 제가 지내고 있었어요. 그 아랫동네 널새들이 김명인데 중국어로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거의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중국말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실생활 영어 정도? 뭐 니하오 젠다오니 한가오싱 뭐 요 정도? 뭐였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뭐 워더 밍즈자오 찐밍 뭐 나의 이름은 김명이야 이런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고 거의 다 까먹었어요. 한국에 처음 와서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왜 북한에서 보면은 막 미국 놈 쳐 죽이자, 미국 놈들은 무조건 짓밟아 죽여야 된다, 미국 놈 철천지 원수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그런 장점들은 따라하고 내가 별로인 것들은 되게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노력을 해갖고 일궈낸 결과를 갖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한국 사회에 정착을 딱 하고 나서 저는 대안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이제 저 같은 탈북자나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그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요만한 작은 악기를 갖고 음악 봉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다짜고짜 오셔갖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뭔가 제가 북한에서 한번 잡혀 나갔었거든요. 그 잡혀 나갔었을 때 진짜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막 구타도 당하고요. 강제 노동도 당하면서 진짜 혹독한 시절을 4년 동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막 그런 힘들었던 것들, 엄마가 보고 싶어 갖고 막 맨날 울었던 막 그 시절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악기 소리를 듣는데 막 제 가슴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제가 몰래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구입을 해갖고 혼자서 막 연습하고 인터넷망에 보면은 그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모르는 것들을 막 검색해갖고 스스로 이제 터득하고 막 그랬거든요. 쭉 이제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공연도 하게 되고 내가 남들에게 나는 북한에서 이렇게 지내왔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견뎌왔습니다. 이런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의 연주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왜 소위 음악을 한다고 하면은 북한도 그러겠지만은 막 딴따라라고 왜 배짱이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처럼 그런 배짱이처럼 밥을 못 벌어 먹고 산다. 너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 막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 오카리나라는 직업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내가 과연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갖고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사람들에게 많이 앞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막 좀 혐오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직업들을 많이 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카리나라는 직업을 하기 이전에 저는 북한에서 그 고모 할머니라는 먼 친척네 집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면서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이제 막 세간살이도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장작 아궁에다가 불 떼갖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나가서 막 농사일하고 이런 거 맨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몸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를 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럼 내가 한번 요리사라는 직업을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막 식당 설거지도 해보고요, 전집도 해보고, 족발집도 해보고, 뭐 꼬치집도 해보고, 호프집도 해보고, 술집도 해보고, 진짜 많은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 중국 레스토랑도 했었었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막 의도치 않게 주방장까지 할 정도로 제가 8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일할 정도로 막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계속 일을 하면서 뭔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요리사라는 직업은 뭔가 자꾸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요리사라는 직업을 대한민국에서 하면은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식당을 운영할 돈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몇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저한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요리사라는 직업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컴퓨터를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서 컴퓨터를 판매하는 상가가 있어요. 용산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그런 일도 했었었고요. 삼성이라는 데서 반도체 회사에서 막 그런 막노동도 해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고 막 엄청나게 힘든 그런 건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해봤었는데 진짜 몸이 나만하지가 않겠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보다 병원비에 더 쓰는 게 더 많으니까 야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뭘 할까 계속 이제 알바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가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계속 취미처럼 계속 연주를 했어요. 힘들면은 이거 하나 잡고 연주 하나 딱 하면은 딱 막 사르르 또 넣고 내가 힘들 때마다 뭔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야 내가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들고 한번 오카리나 연주자라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근데 이 오카리나라는 음악이라는 직업은 진짜 빈곤한 직업이고 실력이 뛰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음악 생활을 하면서 그 계획들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진짜 열심히 진짜 공연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진짜 많은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요, 오카리나를 연주를 잘 못해갖고 맨날 삑삑거렸거든요. 그래서 너 맨날 이런 거 갖고 뭐 해 먹을래?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도 많이 얻어 먹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저는 끝까지 진짜 남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저는 되게 조그만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 안에서 진짜 밥 먹는 거 이외에는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한국에서는 되게 인기도 없었고 별 보잘것없는 악기였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정도 안 해주는, 왜냐면은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되게 음역이 좁아요. 2옥타브 파까지밖에 안 돼서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되게 초등학생들이 연주하는 그런 문방구나 그런 데서나 살 수 있는 그런 그냥 보잘것없는 악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악기를 통해서 멋있는 연주자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알리자라는 계획을 갖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카리나를 갖고 내가 이 대중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어도 오카리나 하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내 이름을 알리자는 게 저의 소원이었고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지금은 이뤘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오카리나를 갖고 돈을 안 받고 연주를 했어요. 봉사도 정말 많이 다니고 처음엔 가리지도 않고요, 그냥 뭐 무조건 병원이나 길거리에서 막 연주도 하고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은 막 하루에 많이 벌 때는 막 10만 원, 20만 원, 진짜 많이 벌 때는 막 60만 원도 벌고요. 북한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오카리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많은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많이 연주를 해요, 취미로. 그래서 지금에서는 아주머니 분들이나 또 젊은 대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면은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도 음악에 좀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었나요? 아니요, 저는 북한에서는요, 음악이라는 음자도 진짜 몰랐었고 한국에 와서 역시도 저는 악보도 볼 줄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단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그냥 취미로 연주를 했었고 그냥 흥미로워서
그냥 내가 연주하면은 행복해서 연주를 했었지 이거를 갖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수많은 그런 악기들과 같이 협연도 하고 막 그런 공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악보도 공부하고 진짜 화성악이라고 하죠. 막 그런 진짜 어려운 그런 음악 과정들을 요즘에도 진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북한 음악과 한국 음악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북한 음악 하면은 솔직히 되게 흥겹잖아요. 물론 이제 슬픈 노래들도 많지만 되게 보면은 막 강성부흥알이랑 뭐 정일봉의 우레소리 또는 선군 승리 12달 뭐 이런 노래들 들어보면 얼마나 흥겨워요. 그래서 진짜 북한 음악들은 되게 들어보면 막 당장 막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되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음악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 와서 음악들을 들어보니까 되게 개인적인 그런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슬픈 노래들도 많지만 개인이 경험한 그런 사연들을 갖고 가사를 쓰고 그런 곡들을 만들어 갖고 발라드라고 하죠. 트로트도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뭐 아주 많지만 발라드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작곡자가 직접 겪은 뭐 사랑 이야기,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한테 차였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돌 그룹들이 많더라고요. 남자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 또는 혼성 그룹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돌 그룹들은 되게 신나는 음악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음악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그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또 치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새터민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악기를 갖고 통일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꼭 통일이 될 텐데 이 악기를 통해서 제가 고향에 있는 북한 분들과 또 한국 분들이 서로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오작교 역할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오카리나를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행복한 음악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카리나를 들고 오신 그 선생님이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제가 되게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짧게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카리나는 작은 악기도 있고 큰 악기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악기는 새소리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랫동네 놀새들의 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